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중개 실무입니다.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땐 지침을 마련하여 그 시행할 수 있다. 요거죠. 그러니까 1번은 실무교육에 관한 것으로서 역시 틀린 게 없습니다. 다만요, 여러분들 직무교육은요,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내려보낸다, 요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게 되어야 되고, 이때 이 교육은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봅시다. 실무교육은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요걸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다루는 것은요, 요거는 연수교육에 대한 내용이죠. 실무교육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실무교육은, 처음부터 이제 소양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2번 연수교육 내용이다. 자, 3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실무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요.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협회가 할 수 있는 건 교육에 관한 거. 교육도 이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교육에 관한 거고, 그리고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직무교육에 관한 것을 등록관청이 실시할 때는 업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같은 그러한 임의교육에 대해서는 업무 위탁사항에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은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일단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의 대상이지만 중개보조원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5번 실무교육의 위탁 주체는 당연히 시도지사죠.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감독상 명령에 관한 겁니다. 감독상 명령의 대상은요, 일단 중개사법 40조에 의한 감독상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40조가 아니라 36조인가요? 예. 그리고 44조에 의한 감독상 명령,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는요,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 그리고 협회,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을 했습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 시에는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예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 시에는 이때는 업무정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정지의 특별한 사유로서 여러분들이 몇 개 안 되는 업무정지 사유를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4가지 정도의 업무정지 사유를 갖다가 외워줘야 되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로 제가 요 1번 요 얘기,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다. 요거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틀렸네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다. 업무정지에 관한 것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등록관청이죠. 무조건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 요거 있죠. 우리가 분사무소 하면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그래서 설치 신고도, 그 다음에 이전 신고도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지만 감독상 명령만큼은 몽땅 다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도 다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 이거 아까 얘기했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상 명령은 등록관청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다. 맞네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감독상 명령하고 이 감독상 명령의 위반 시에는 무조건 업무정지 사유다. 5번이 답입니다. 심지어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도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받았어. 그러니까 자격에 관련된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처리하겠네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등록에 관한 것은요, 일단 인천시 그러니까 구가 있어야 되나요 지금? 근데 구는 어쨌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격에 관련된 문제야.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 처분은 무조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은 다 업무정지야. 그러나 유일하게 이거 확인 설명 성정근 안 했다.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안 했다. 이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네요. 그러니까 일단 틀렸습니다. 2번. 거래계약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업무정지다. 그러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요 문제만큼은 임등치다. 그러니까 요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업무정지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래계약 얘기가 나오면 임등치가 딱 하나 있다.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그리고 나머지 위반은 다 업무정지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은 다 업무정지인데 성정근,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안 했다. 요것만큼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 다음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전속 중개계약 시의 공개를 제외한 그거는 임등치예요. 그러니까 공개해야 되는데 안 했다. 또는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다. 요것만 임등치고 나머지는 업무정지다. 자, 25번의 4번 지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이거 업무정지죠. 뭐만 임등치다? 전속중개계약에선 공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단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공개 의무 위반만 임등치다.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 2주일에 1회 전속중개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업무정지예요.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일반 아닌 것을 해당하는 것을 찾으랍니다. 자, 1번 봅시다. 당해 중개 대상물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기망행위입니다. 금지행위의 기망행위 1학년 일반이네요. 해당하네요. 두 번째, 아닌자 얘기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인자가 표시를 잘못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근데 아닌자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1학년 일반이다. 이렇게 외운 거죠. 이 아닌자에 관한 문제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을 때 1학년 일반입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 표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또는 성명 표기 뭐 이런 것들을 위반 시에 1학년 일반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표시 광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든 아니면 현수막 광고를 하든 다 1학년 일반입니다. 그 다음 비밀 준수 의무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중개사법상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 1학년 일반이고요. 맞네요. 그 다음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하지 않았다. 협회 문제로서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하죠. 요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이네요. 그래서 협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우리가 아까 본 감독상 명령이죠. 그리고 요거 그래서 공명, 거래정보사업자는 운명, 그리고 협회는 공명. 그중에 이 공, 그게 바로 요겁니다. 공제사업 운영실적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공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시. 공시는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 그래서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리을은 답에서 빠집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양도대여네요. 양도대여니까 무조건 양도대여는 양수대여 받은 자까지 포함해서 1학년 일반. 그 다음에 무등록자 중개사법이 제일 강해요. 3학년 3반. 몇 개 되지 않는 3학년 3반 사유입니다. 그
그러니까 1학년 일반에 해당하는 건 기역, 니은, 비긋, 미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7번 보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아까부터 얘기하는 거죠. 표시광고 뭐든 간에 문자에 관한 문제에서 아닌자냐 인자냐의 문제다. 여기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광고를 위반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네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일단 1번 답입니다.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업무정지죠. 거래계약 이야기만 나오면은요 무조건 업무정지다. 뭐 하나만? 거래계약서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요것만 임등치.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업무정지죠. 전속중개계약인 임등치 하나가 뭐다? 공개. 그 다음 4번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했다. 업무정지죠. 확인설명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정권. 그것 빼고는 다 업무정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조심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 시에는 업무정지.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짓 정보를 공개 시에는 1학년 일반의 지정 취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5번의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업무정지다. 28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봅시다. 상가 분양권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재작년도에 바뀐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상가 분양권 뭐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만 사실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상가 분양권들도 그렇고 뭐에 대한 분양권도 하여간 분양권은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서 분양권의 최초의 공급 계약조차도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요거 7일 아니네요. 이게 틀렸네요. 지체 없이 교부. 그래요. 신고 필증 지체 없이 교부. 그리고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요게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으로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필증이 그날로 나와요. 그러니까 즉시가 맞습니다. 근데 이걸 법은 지금 지체 없이로 고쳐놨다. 그 이유는 거민을 대처하는 건데 거민의 경우는 거민을 지체 없이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민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체 없이로 고쳐놨다. 어쨌든 7일은 아니야. 2번 답이 됐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즉시였던 것이 지금 뭘로 고쳐졌다? 지체 없이로 고쳐졌다. 그래서 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통틀어서 서식을 제외한 법령상 즉시는 한 번밖에 없어. 휴업 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재개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그날로 즉시죠. 등록증을 반환받는다. 그거만 즉시고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다. 자 2번 답입니다. 3번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 요구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이때 거짓 신고를 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죠. 4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부동산의 종류, 면적 다 당연히 신고사항이죠. 그 다음 5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서 예외적으로 도정법상의 입주권하고 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주권이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이네요. 계약이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근데 여기 30일이네요. 틀렸습니다. 자, 2번 외국인이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원인이네요. 그러니까 6개월이야. 근데 여기 60일이니까 틀렸습니다. 6개월. 3번 외국인이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야.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상 토지면 허가야. 요거는 토지를 취득. 이건 토지로 되어 있어요. 아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호하고 했을 때 시도지, 근데 여기는 이게 틀렸네요. 근데 여기 다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왜 시도지사가 나왔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어. 국적 변경입니다. 그러면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과 요 2번 지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4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계약 외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일로부터 6개월이야. 그래서 2번은 취득한 날, 4번은 변경일, 국적 변경일로부터 해서 6개월. 1번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예, 답은 5번입니다. 5번. 다른 건 다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하지만 요 상호주의 원칙 요것만큼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예외적으로 요게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항상 여러분들 신경 쓰고 봐야 되죠. 근데 정확하게 됐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면적 기준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죠. 자, 한번요. 우리 매번 우리 다른 건데 요건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지역, 예, 주거지역은 180m, 그 다음에 상업지역 200, 그 다음에 공업 600, 그 다음에 녹지 100, 그 다음에 미지정 90. 중요도에 의한 거죠. 미지정 제일 용도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미지정은 90이야. 그 다음에 녹지 가격 오름, 토지거래 허가 오름까지 제일 많아. 100이야. 그 다음에 주거지역 180, 그 다음에 상업 200, 그리고 공업지역 660. 이게 이제 도시지역이라면 도시 외 지역은 기본적으로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250.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이거 보지 않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입니다. 미지정 90, 그리고 녹지 100, 주거 180, 그 다음 상업 200, 공업 660. 도시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에 그 밖에 지역 250. 됐습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도시 외 지역. 다시요.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 허가권자를 바르게 엮은 거. 여러분들 지정은 이거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전 절차, 사후 절차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하잖아요. 하게 돼서 이게 이제 공고하고 그리고 통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통지를 해. 그래서 공고가 있고 나서 5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통지를 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하냐? 시장군수 구청장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권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 시장군수 구청장.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하기 위해서 뒷받침되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조사 확인이다. 그래서 실무적 문제입니다. 자, 1번 지목입니다.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맞네요. 2번 소유권, 예,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네요. 가등기니까 이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므로 당연히 갑구네요. 그러니까 갑구를 통해서 맞네요. 등기사항 증명서 갖고. 3번 토지의 지세, 지세는 토지의 경사도로 얘는요 지적도를 앞만 봐도 안 나.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요해요. 그러나 지형,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지적도 보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요 지형 요거는 지적도다. 근데 지세 요거는 현장 조사다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확인 설명에 있는 내용이죠.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땐 채권 최고액, 그죠? 그리고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 판례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제 피담보 채권액을 조사 확인할 의무는 없는데 괜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까지 그걸 설명했다가 그것이 정확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손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인 설명 의무는 채권 최고액까지다. 그러나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해서 손해 발생 시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합시다. 5번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다. 그 다음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기업,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자연장지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매장한 묘지의 문제, 여러분들 요걸 두 개를 좀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는 온리 이렇게 돼 있죠. 자연장지는 온리 법인만 허가야. 여기에 대해서 묘지는 온리 개인만 신고야. 그러니까 가족묘지와 문중묘지는 신고사항이야, 허가사항이야. 근데 자연장지와 문중자연장지는 허가사항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개인묘지, 묘지입니다. 위에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는 개인묘지만 신고야. 근데 밑에는 자연장지예요. 자연장지는요. 다 신고야. 신고. 그런데 법인만 허가야. 단 여기에 보시면은요. 얘 30일, 그리고 요거 사전 요런 거 바뀐 게 없어요. 요 30일. 다만 요 이제 가족과 문중묘지, 가족과 자연장지 요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는 허가 신고로 바뀌었지만 사전 요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개인묘지, 그 다음에 가족묘지, 문중묘지, 그 다음에 법인묘지 이렇게 있을 적에 개인묘지는 30일 내 신고, 나머지는 사전 허가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개인 자연장지 30일 내 신고야. 그리고 법인 자연장지 역시 사전 허가야. 그러니까 얘네는 안 바뀌어. 근데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얘네들은 신고다. 하지만 앞에 30일의 신고가 아니라 사전은 안 바뀐다. 사전 신고다. 다시 정리합니다. 안 바뀐다. 개인과 법인은. 그런데 가족과 문중은, 묘지는 사전에 허가, 그리고 자연장지는 사전에 신고다. 자, 외워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봅시다. 개인과 법인은 자연장지와 묘지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묘지와 문중묘지, 그리고 가족자연장지와 문중자연장지는 묘지는 사전에 허가다. 그러나 가족자연장지와 문중자연장지는 사전에 신고다. 그래서 허가 신고만 뒤바뀌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요, 여러분들 1번 기억,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자, 화장을 하거나 개장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인묘지 30일 이내 신고. 아까 봤죠? 예. 개인 자연장지도 마찬가지예요. 30일 이내 신고. 그 다음에 리을, 가족묘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거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뭐다? 가족묘지 아니야.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 근데 여기 신고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사전에 허가. 리을 하나 틀렸네요. 33번의 답은 그러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중개하면서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2번이네요.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때 그 신청받은 자는 2일 이내, 그죠? 요거 이제 2일 이내 여러분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준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농업 경영계획서를 필요로 할 때, 요걸 필요로 할 때는 4일이고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을 때는 2일이다.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외워달라 제가 얘기했어요. 뭐 판교 경공매증이 있으면 전화 주계. 그래서 요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2일이 걸리고, 반면에 판교 경공매증 나오면 할 때 그 판교 경공매증 요거는 4일이다. 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그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 3번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어요. 이걸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농지 전용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어. 그래서 얘도 2일짜리야. 자, 농지를 증여로 취득했습니다. 역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되고 경영계획서도 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학술 연구 목적이요. 이 부분입니다. 학술 연구 목적.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면제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확인 설명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유지분을 중개를 뭐합니까? 공유물을 중개합니까? 지분입니까? 지분이니까 전원의 동의 필요 없어. 그죠?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공유물에 있어서. 자, 나머지 볼까요? 미성년자 여부 주민등록증으로 맞네요. 법정 대리권 유무 이건 미성년자에 대한 거니까 가족부 맞네요. 단 이게 법정 대리가 아니고 일반 이제 다른 대리의 경우에는요 위임장이겠죠.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될 것이고 4번 임의대리 맞네요. 그러니까 대리권 유무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이때는 무조건 법인 대표랑 해야 돼. 그래서 대표로 하는데 대표가 처분 권한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비록 그 법인이 뭐 이사회나 뭐를 통해서 주주통회를 통해 가지고 대표 권한이 제한됐다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없어요. 그 표현 대리가 되는 겁니다. 3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민계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맞습니다. 소유권이 바뀔 적에 거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외의 문제의 경우에는 거민이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을 원인이라고 됐는데 계약 외의 원인에도 소유권 이전 청구, 등기 신청을 하려면은 무조건 거민이 원칙적으로 들어갑니다. 단 매매의 경우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2번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거민 신청한다. 맞습니다. 3번 이때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이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 이거 왜 승인이야? 여러분 등기소장이 더 높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면 승인이죠. 그러니까 이건 통보죠. 통보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승인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요거는요 법의 이제 기본 관계예요. 3번 답인데 틀리지 않고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계약서 기재 내용은 계약 연호일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 거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거민계약서에는요 요게 있어요. 있을 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거래계약서는 그게 없죠. 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 중개사법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물, 인권, 거기, 개조명 이렇게 외우는 그 사항들이 여기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 이것도 역시 갖고 가서 거민을 받는다. 아까 1번 거민은 계약을 원인으로 할 때 외에 나머지 경우도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리고 소유권 청구를 하려면 이전 그러니까 등기 청구를 하려면 무조건 필요로 하다. 그 얘기가 5번 내용입니다. 자, 37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 예, 보증금의 일부를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거죠. 그것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이가 나죠. 자, 일단 한번 우리 비교해 볼까요? 자, 보증금 월세로 전환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쪽은 이제 주임법입니다. 주임법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게 뭐냐면 연 1할이에요. 그리고 한국은행 공시된 기준금리 플러스 3.5%야. 여기에 대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이거 1할 2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여기에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4.5입니다. 요거 두 개 기억합시다. 3.5 그리고 더한 3번이 답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가는 1할이다.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요게 이제 1할인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됐다? 1할 2푼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준금리 플러스 3.5%,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곱하기 4.5배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절차 시 종결 시 소멸되는 권리만으로 연결된 것은, 말소 기준 권리는 일단 소멸돼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그 용익 물건들 소멸되죠. 그리고 담보 물건은 기본적으로 순위에 상관없이 소멸된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 갖추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고요. 1번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담보가 등기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니까 소멸되지만 법정지상권은 공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압류등기 담보 물건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이거는 그러니까 1순위야. 그러니까 얘가 소멸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여기는 법정지상권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여기는 유치권이 있네요. 유치권은 순위에 상관없이 소멸되지 않아. 왜? 공시되지 않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담보가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보다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상실했네요. 그 다음에 5번 근저당 설정 이거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틀렸네요. 최선순위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임차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용익 물건이나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이죠. 그러니까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어. 이 사람 말고는 안 돼. 그래서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 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14조 2항 업무 부칙은 다 못하지 않습니까? 2번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무교육을 법인의 경우는 임사원 전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 대표만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3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 이거 틀렸네요. 여러분들 손해배상 책임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이게 등록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하기 위한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는 업무 보증 미리 해야 된다. 그 다음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결격사유입니다. 결격. 단 이때 등록이 취소됐다 할 적에 그 등록 취소가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그 다음 5번 경매 관련 범죄자 하면요 무조건 2년이요. 이것도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된 자는 3년이고 범죄 관련 경매 관련 범죄자는 2년이다. 그래서 요건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으로서 4번, 5번은요 여러분들이 따로 구별해 주세요. 경매 관련 범죄자 2년, 그리고 등록 취소된 자 3년 결격사유다. 단 이때 등록 취소는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시는 제외됩니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40번은요 역시 뭐니 해도 답이 되는 건 꼭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업무보증, 손해배상을 위한 업무보증은 여기는 업무 개시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등록 요건이다. 그래서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업무보증부터 하고 금액은 중개사법상 금액과 동일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3월 모의고사 문제, 5월이죠. 5월 모의고사 문제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